왜 루브릭을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6점 정도에서 7점으로 정말 중요한 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 영어 대표 강사 로지입니다. 벌써 봄학기 중반으로 접어들어 DP 파이널과 그리고 여름방학이 코앞입니다. 저는 요즘에 파이널 특강과 개인 수업들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질의 학습 시간이 필수인 아이비 영어 과목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학교 과제로부터 자유로운 여름방학이야말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DP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시험으로 보게 되는 페이퍼 1 그리고 페이퍼 2를 방학 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여름 특강에서 로얄 아이비는 여러분들을 위해 페이퍼 1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페이퍼 1은 비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가이디드 애널리시스를 쓰는 태스크인데요. 아이비 랭릿에서는 광고부터 인포그래픽, 카툰, 오피니언 칼럼, 팟캐스트, 스피치 등등 다양한 텍스트 타입의 분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특강 페이퍼 1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 타입에 익숙해지게 하고 각각 텍스트 타입에 따라 또 가이딩 퀘스천에 따라 적합한 분석 에세이 구조를 잡는 능력을 갖추고 또 그 에세이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톤 앤 매너로 글을 쓰는 것을 훈련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DP English A 라이팅은 원어민급 거의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분석하는 글쓰기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전체 글을 읽은 다음에 3가지 디바이스 정도를 뽑아서 디바이스 바이 디바이스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컴플렉스한 접근법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글의 구조에 대한 커멘트라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에 대한 이해, 어디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띠임들과 디바이스들의 인터플레이를 분석하는 학생의 글과 단순하게 디바이스 하나하나를 분절적으로 보는 학생의 글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디바이스 바이 디바이스 분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밸리드한 분석 방법이고 그렇게 써야 하는 텍스트 타입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득점 에세이들을 보면 단순히 디바이스 바이 디바이스보다는 이렇게 컴플렉스한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이 왜 루브릭을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브릭을 정말 100번, 1000번 읽고 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분석하는 글쓰기를 할 때 작가의 글에서 디바이스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써내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메타포를 썼다. 그래서 지금 A라는 대상의 특징을 B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 쓴 다음에 다 했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석을 한 반 정도만 한 거예요. 애널리티컬 라이팅의 생명은 그래서 작가가 왜 거기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선택이 작가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얼만큼 좋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밸류에이티브 라이팅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6점 정도에서 7점으로 마지막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생들은 이번 여름 페이퍼 1 특강에서 이런 분석 접근법과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배웁니다. 매주마다 에세이를 하나씩 써내게 되고요. 선생님이 직접 남기는 꼼꼼한 에세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본인 에세이를 객관적으로 아이비 기준에 맞춰 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네. CW는 제가 IB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영어 과목 수준이 올라가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기획한 수업입니다. 간단하게는 IB 영어 과목에 대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B 영어 때 하게 될 글쓰기 종류인 비문학 분석 그리고 문학 분석 비교 분석을 배웁니다. 문학 분석에서는 단편 소설과 시를 매 특강마다 다른 것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영어 강사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IBDP 영어와 연계되는 텍스트들을 선정해서 수업합니다. 분석에 정말 필수적인 소설의 장치들 그리고 시의 장치들을 배우고요. 특히나 시 분석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시만 점수가 안 나와요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짧은 글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그 뜻은 그만큼 함축된 의미를 분석할 게 많다라는 거기도 해요. 어렵지 않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강의합니다.
비문학 분석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고 IB에서 바디 오브 워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피니언 칼럼과 스피치, 비디오 등등을 배웁니다. 각 텍스트 타임마다 이해를 돕고 글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문학 반 그리고 비문학 반으로 진행이 되며 IB에서 만나게 될 과제들에 대한 설명도 연계합니다. 특강이 끝난 후에도 어떤 것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저는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그 어렵다는 영어 고득점을 꼭 이뤄내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잘 쓰길, 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의 에세이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 영어 고득점 팁을 가득 담은 여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이 전달하고 싶은 학습 팁이 많지만 수업 시간을 위해 아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IB 영어에서 살아남으려면 글을 직접 써봐야 합니다. 100번, 100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경험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죠. 우리 특강에서는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직접 완성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도 짧은 아웃라이닝, 티시스 작성 등의 액티비티를 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정말 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렉처 내용에 더불어서 우리 학원에서는 에세이 제출 관리와 피드백 세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여름 함께 영어 고득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만나요.